네, 정자 여러분,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는요,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애청자 이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하태민 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에 나오면 제일리도 나오고요. 장중 속보도 나오고, 종목 리포트, 이거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보시면요.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에 대해서 꼭 알고 투자를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인트론 바이오는 아주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뭐냐? 항생제를 개발한다는 항생제. 항생제. 자, 우리가 보면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자, 박테리아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요. 아직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차이를 모릅니다. 박테리아는요, 이거는 생물입니다, 생물. 그 다음 바이러스는 이게 생물도 아닌 것이, 무생물도 아닌 것이 애매합니다. 그냥 있다가 생물 숙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 복제를 하는 그런 거고요. 이게 수박만 하다, 크기로 보면요, 수박만 하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좁쌀만 합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박테리아도 안 보입니다. 박테리아는 전자현미경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럼 바이러스는 한번 원자현미경 정도로 봐야 된다.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건 박테리아는 생물이라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생제라는 거는 이 박테리아를 때려잡는 겁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는 못 때려잡습니까? 사실은요. 바이러스는 때려잡는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로 나오는 병이 우리가 간염이라든지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들은 다 바이러스로 만들어지는데 이 바이러스가 말씀드린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닌 것이 무생물도 아닌 것이 계속 돌연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를 약을 만든다는 어쩌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천연두 같은 천연두 바이러스는 변이를 안 했습니다. 변이를 안 하면 당연히 때려잡을 수 있죠. 근데 감기란 거는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지만 코로나는 감기를 일으키는 아주 흔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70여 정도 된다 하는 게 지금 학설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5%도 모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박테리아는 생물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그렇게 때려잡는, 사실은 박테리아가 아주 무서운 게 슈퍼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모든 항생제에서 안 낫는, 왜 항생제에 안 낫느냐? 내성이 생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합성, 우리 케미칼, 항생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박테리아를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증식을 억제하면 지가 말라 죽겠지 이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성이 생기는데 이 회사에는요. 박테리오파지라는 게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요. 박테리오파지가 가서 박테리아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엔도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엔도리신. 박테리아 파지 안에. 엔도리신은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냥 간단히 비유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영화 에어리는 보면요. 사람 배에서 그 에어린이 뚫고 나오고 배를 뚫고 나와서 사람 죽이듯이 박테리아 안에서요. 이렇게 세포벽을 찢어버리고 나오면서 죽이는. 그래서 좀 죽이는 거니까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엔도리신이라는 걸 가지고 항생제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특이합니까? 보통 요즘 항생제를 잘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돈은 돈대로 들고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항생제는 지금 항생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페니실린 예전에는 페니실린 한 방에 뭐 기적의 항생제 이랬는데 요즘은 페니실린 한 방에 죽는 박테리아가 없습니다.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페니실린계, 세파계 막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그게 칵테일 요법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 항생제 다 내성이 생긴 게 슈퍼박테리아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하나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원 오브 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항생제를 잘 안 하는데 위에서는 항생제를 하고 있고요. 각국에서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항생제 만드는 기업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1월부터 9월까지 매출 보면 의외로 이 회사가요. 분자 진단 제품, 분자 진단 키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회사가 그 DNA, RNA 이건 이제 뉴클릭 액시드 아니면 그걸 우리가 핵산이라고 표현하죠. DNA가 RNA 추출하는 장비. 이거 하니까 좀 생각나는 회사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간단히 생각나는데, 그런 거 하는 회사가요, 제놀루션이 이것 만드는 회사죠. 제놀루션이 이 핵산을 추출하는, DNA 추출하는 장비 키트가 이게 제놀루션이 하는 거고요. 또 상장사로는 바이오니아, 이야도 이걸 하죠. 이거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이걸 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에서 금체를 뽑아서 DNA가 RNA를 추출하면 이걸 이제 증폭을 하죠. 증폭하는 게 PCR이거든요. PCR 하는 것은 많죠. 뭐 시젠부터 많습니다. 근데 이 뭐 증폭하려면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하는 부분이 있군요. 그 다음에 분자 진단 키트도요. 이 공시를 보면 PCR 진단 키트도 하지만 PCR과 항체 진단 키트, 항체 신속 진단도 하지만 소재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보면요. 그 소재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는요. 이번에 코로나 때 진단 키트 자체보다는 추출 장비 키트, 그다음에 소재 공급. 요거는 소재 공급은 오상 헬스케어라고요. 오상 헬스케어도 진단 키트 중에는 상위권 회사죠. 케어에 서로 이제 협력을 한다. 소재를 공급한다.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올해는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이 회사가. 네, 그런 것도 하는군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전에 보셨듯이 추출 제품.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니아도 있고 제놀루션도 있다 그랬죠. 요거 하는 추출 장비와 키트 하는 회사가 제놀루션은 이 대표적인 회사고요. 바이오니아는요 이런 것도 하면서 PCR도 하고요. 다 하죠. 바이오니아는.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나름 좀 방귀 좀 끼는 회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DNA 추출하는 걸로 재미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항체 진단 키트인데요. 이 회사는 항체도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이 회사는 얼마나 항체가 생겼느냐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회사도 나름 소재도 공급하고요. 그래서 원자재도 소재도 오상 헬스케어 공급. 그래서 이 회사가 나름대로 좀 그 근거 없는 우리가 지금 진단 키트가요. 수출 허가가 된 게 200개가 넘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조립하는 회사도 많은데요. 이 회사도 나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요. 정말 항체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 쓰임새가 많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한데 과연 항체 진단 키트를 통해서 항체가 얼마나 생산됐는지 그것까지 본다 한다면요.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업체도 주목받겠죠. 근데 지금 보면 항체 진단 키트 하는 데는 워낙 많습니다. 항체, PCR은 많고요. 항원이 좀 드물죠. 그래서 진단 키트도요. 지금 백신 나왔다고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엔도리신 말씀 아까 드렸죠.
에이리언처럼 배에서 쭉 째고 세포 그 박테리아의 배를 쭉 째고 나와가지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한다고 봐야 돼요. 부연한다, 파괴한다 봐야 되겠습니다. 깨고 나오는 방식. 쌀200이라는 게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입니다.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결국 기존의 케미칼들, 화학 합성들은 내성균을 만드는데 이거는 내성균을 없애는. 그래서 쌀200은 기본적으로 황색 포도알, 생긴 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황색 누리끼리 해서 누리끼리한 포도알처럼 생긴 얘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패하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박테레미아라는 건데 요걸 감염증을 치료하는 적응적으로 해서 지금 임상 1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국내 임상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2018년 11월에 로이반트 사이언스에다가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1차로. 그래서 그 황색 포도알 감염증이 MRSA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사제인데요. 권리 이거 그 외에 등등을 해가지고 6억 7천만 달러 꽤 크게 했죠. 그러면 한 8천억 되겠죠. 계약금 1,000만 불은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수정 계약을 했습니다. 한 19년 요때 이제 조금 마신 미국 이상 첫 환자 투여 시 원래 계약에 3천만 달러 받기로 했는데요. 요 항목을 이제 없애버리고 대신에 마일스톤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9억 8천만 달러, 1조 이상인데요. 참, 요게 이상 첫 환자 투여 시 3천만 달러 없애진 게 이게 이제 이런 계약이 없었는데 이게 뭘까? 이런 거죠. 좀 찜찜합니다. 찜찜하기는. 그리고 노이반트가 지금 아직은 임상 2상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게 6월에 끝났거든요. 그걸 보고 앞으로 2상, 그래서 로이반트가 만약에 2상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이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이반트는 뭐 하는 회사냐 하면요, 손정희의 그 비전 펀드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요, 아주 크게 받았죠. 11억 달러를 투자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요런 것처럼 하나씩 계약을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걸 해서 요게 성과가 나면 상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쌀도 이번에 쌀 200도 하는 것도 파마반트 완이었는데 이름 바꿨어요. 로이반트 사이언시즈로 리소반트 사이언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쌀 200을 담당하는 회사는 리소반트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해서 잘 되면 상장해서 캐시하다고 이런 회사인데요. 아직까지 임상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게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람 음성균은 뭐냐? 이 지금까지 하는 이 엔도리신은요, 그람 양성균입니다. 양성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람 음성균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람 음성균 치료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네. 그래서 쌀 200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아까 황색 고경 포도당 구경 감염증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드름증 염증은 또 칼 200, 그 다음에 SPR 200은 세균성 폐렴, 이런 걸로 계속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적응증을 계속 늘리는 걸로. 요거는 QT 박테리움 에크니라고 해서요. 참 QT 예쁘다는 건데요. 귀엽다는 건데 박테리아인데 QT 박테리움 에크니라는 박테리아를 얘가 이제 작살내는, 그 다음 폐렴규균을 작살내는, 그게 계속 만들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환사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 거래량이 많아서 이건 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 예전에 근데 2019년 1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1월 11일 날 무상 100% 했으면 제가 이거까지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도 요즘 무상 100%, 200% 이걸 유행처럼 하는데요. 정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CEO들이요, 반성을 해야 돼요.
자본금을 증자하는 행위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상 100% 한다고 이게 되나요?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2019년 초에 무상 100% 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때인데요. 이때 자본금이 75억이었거든요. 이때 시가총액이 6,900억이었습니다. 무상 100% 전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자본금? 지금은 자본금이 160억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6,300억입니다. 상식적으로 무상증자 전에 곱하기 2 하는 게 맞잖아요. 무상증자라면 웬걸 무상증자 100% 했더니 오히려 더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많은 회사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게 전혀 덕이 아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호재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도 보면 지금 오늘 발표했죠. 조이시티가 무상 200%. 이거는요.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 이건 무조건 보십시오. 무상 200% 상장하고 나면요.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보다 훨씬 줄을 겁니다. 정말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는 정말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무작정 늘리는 바람에 이 회사가 자본금 75억짜리가 만만했는데 지금은 무상증자 때문에 자본금 150억이 됐고요. 지금 자본금 160억이 넘는데 이러면요. 엉덩이가 무거워서 다음 자본 조달할 때 굉장히 힘들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사군요. 네, 항생제 만드는 회사군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결론은요.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이 회사는 이 항생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오르는데요. 지금 기관들이 사서 오르는 전체 거래량, 하루 거래량 보십시오. 300만 주 이렇게 됩니다.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워지거든요. 전체 거래량 대비 의미 있다 이럴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지금 12월인데 지금 12월에 이미 큰 비즈니스를 다 끝났기 때문에 통상 바이오들은 10월에 뭐 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늦어도 11월에는 되고 12월에는 다들 지금 다 휴가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이라서 제가 볼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은 좀 없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유가지 엉덩이가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전고점 정도 왔으면요. 저 같으면 좀 분할로 이익 실현하면서 다시 보겠다. 기간 동향을 보면서 다시 보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우겠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 예외란 게 있을 수가 있거든. 지금 만약에 지금 뭐 라이센스 계약이 새로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되면 뭐 또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좀 전고점 분바에서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선 차트 보면 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엉덩이가 무거워서요. 13,000원부터 18,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엄청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트론 바이오 살펴보면 항생제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이걸 통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박테리아가 그런 거였구나. 바이러스가 그런 거였구나. 또 배우셨고요. 또 하나는 무상증자라는 게 호재가 아니구나. 체계적이지 못한 무상증자는 오히려 악이 된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요것도 배우셨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 카페 늘 들어오셔서요. 기업에 대해서 꼭 알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120번째 시간 인트론 바이오를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